안녕하세요. 축구에 빠지다의 오비입니다. 힘, 제공권, 리더십, 카리스마. 이와 같은 단어들을 생각하면 어떤 포지션이 떠오르나요? 저는 중앙 수비수가 떠오르는데요. 축구에는 매우 다양한 포지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 수비수의 중요성은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축구에서도 중앙 수비수가 잘하면 그 팀은 강팀일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군 팀에게는 후방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주지만 상대팀에게는 뚫리지 않는 벽이 되어 상대팀을 힘들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에 대한 축구 입문 가이드 5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의 포지션에는 크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는 포지션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 수비 포지션은 경기 중에 맡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비해 명칭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비수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가 있는데 영어로 중앙 수비수는 센터백, 영어로 측면 수비수는 크게 사이드백으로 부르고 이 사이드백들은 역할에 따라 풀백 또는 윙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측면 수비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에 대한 내용은 수비수 2편에서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축구계에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죠. 공격을 잘하면 경기에서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면 우승을 한다.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는 골이 터져야 경기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수비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실점을 하기 직전이거나 계속해서 수비만 하고 공격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면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일례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영입하고 나서 팀이 훨씬 강해진 것을 생각해보면 수비수, 특히 중앙 수비수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포지션인 중앙 수비수는 축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를 모두 아우르는 수비수라는 큰 범주로 생각해보면 이 포지션의 주 목표는 상대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팀의 골문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승패는 어느 팀이 득점을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혼신의 힘으로 상대팀을 제지해야만 하죠. 그리고 특히 중앙 수비수들이 이 목표를 제일 큰 비중으로 수행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팀이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수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뿐만 아니라 팀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후방에 머무르며 상대팀의 역습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최후방에 위치하며 상대팀 진영을 바라보고 서 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시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넓은 시야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 조절이나 같은 팀 선수의 위치 조절, 그리고 선수들 간의 간격 조절 같은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중앙 수비수 선수들 중에서 팀의 주장을 맡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로 레알 마드리드의 세르히오 라모스, 파리 생제르맹의 티아고 실바, 유벤투스의 키엘리니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지션에 따라서 수비수들의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3백, 4백, 5백 같이 수비 뒤에 나오는 백이 뒤를 의미하는 백으로 수비수를 의미하고 3, 4, 5 같은 앞에 붙은 숫자가 몇 명의 수비수가 있는지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포메이션인 4-4-2 포메이션을 보면 4백으로 4명의 수비수가 있고 여기 중앙에 2명의 수비수가 센터백, 즉 중앙 수비수가 됩니다. 변형 3백, 라볼피아냐 같은 복잡한 전술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축구 입문이 끝나게 되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4-2 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중앙 수비수는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최후방에 있게 되는데요. 이 중앙 수비수가 뚫리게 되면 상대팀에게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들이 수비를 할 때에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물러나며 공격을 지연시키는 수비를 해야 하는데 리버풀의 반다이크가 이 예시의 수비를 완벽하게 수행한 장면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8-19 시즌 32라운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토트넘의 역습 과정에서 시소코와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역습을 하는데 반다이크 혼자서 수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다이크는 드리블을 하는 시소코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가는 패스 길목을 가로막으며 시소코에게 왼발 슈팅각만 내주었죠. 결국 시소코는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슈팅은 골대로 넘어가며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탄을 지어내게 만들었고 수비의 정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포지션이었죠. 이렇듯 중앙 수비수는 신중한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욕먹는 포지션이 중앙 수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힘든 포지션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포지션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공격적인 포지션보다 주목을 덜 받았지만 최근에는 중앙 수비수의 이적료로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가 지불되는 만큼 중앙 수비수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시즌 반다이크가 축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중 하나인 발롱도르를 수비수 출신으로는 무려 13년 만에 수상할 뻔했죠. 축구에서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고르라고 하면 뽑을 수 있는 중앙 수비수. 이번 영상에서는 중앙 수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및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축구에 빠지다의 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